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경제학 잠재력을 확 깨워줄 경제학장 박사입니다. 혹시 이 세상에 치킨집이 딱 한 군데만 남는다면 어떨까 상상해 본 적 있으세요? 오늘 바로 그 상상, 독점 시장의 세계로 함께 떠나보려고 합니다. 이중구 교수님의 명쾌한 교재를 바탕으로 말이죠. 자, 그럼 힘차게 출발해 볼까요? 여러분, 모노폴리 보드게임 다들 한 번쯤 해보셨죠? 친구들 다 파산하고 나 혼자 모든 땅과 건물을 차지했을 때 그 짜릿함. 근데 말이에요. 만약 이 게임이 현실이 된다면 어떨까요? 우리가 매일 쓰는 스마트폰, 마시는 음료수 시장을 단 하나의 기업이 완전히 지배하는 세상. 과연 그런 일이 실제로 가능할까요? 만약 가능하다면 대체 어떻게 그런 거대한 기업이 탄생하는 걸까요? 오늘 그 비밀의 문을 같이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보죠. 독점, 아니, 대체 왜 너 혼자야? 경쟁자 하나 없이 시장을 완전히 지배하는 이 외로운 승자. 도대체 어떻게 그런 막강한 힘을 갖게 된 건지 독점의 가장 기본적인 정의부터 시원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모노폴리. 사실 이 단어 안에 모든 힌트가 숨어 있습니다. 그리스어로 혼자라는 뜻의 모노와 팔다는 의미의 폴리가 합쳐진 말이죠. 말 그대로 나 혼자 판다 이겁니다. 아주 자신감 넘치죠? 경제학적으로는 좀 더 엄격한데요.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 질병을 고칠 수 있는 유일한 신약처럼 이걸 대체할 다른 상품은 전혀 없고 공급자도 딱 하나뿐인 시장. 이게 바로 독점 시장의 정확한 모습입니다. 우리 동네 떡볶이 가게처럼 누구나 쉽게 가게를 열고 또 닫을 수 있었던 완전 경쟁 시장 기억나시죠? 거기서는 사장님들이 시장 가격을 그냥 받아들여야 하는 가격 수용자였어요. 하지만 독점 시장은요, 이건 완전 철옹성입니다. 판매자는 딱 한 명. 그리고 진짜 무서운 점은 그 누구도 이 성벽을 넘어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진입 불가. 바로 이 네 글자가 독점 기업에게 시장의 가격을 자기 마음대로 정할 수 있는 가격 설정자라나 절대반지를 끼워주는 셈이죠. 와, 지금 정말 좋은 질문 나왔어요. 핵심을 딱 짚었네요. 아니, 저렇게 꿀이 뚝뚝 떨어지는 시장이 눈앞에 보이는데 왜 다른 볼들은 못 날아드는 걸까요? 맞습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 꿀단지 주변에는 아무도 넘을 수 없는 아주 투명하고 단단한 벽이 세워져 있기 때문이에요. 경제학자들은 이 투명한 벽을 진입장벽이라고 부릅니다. 독점이라는 거대한 성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방어막인 셈이죠. 과연 이 철벽은 도대체 무엇으로 만들어졌을까요? 지금부터 그 성벽의 재료들을 하나하나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 진입장벽을 만드는 주범, 네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이건 나만 갖고 있지 하고 핵심 재료를 독차지하는 욕심쟁이. 둘째, 만들수록 싸진다. 덩치를 키워서 아무도 못 덤비게 만드는 골리앗. 셋째, 이 기술은 법으로 내 거야 하고 국가의 공인을 받은 특허권.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사업은 국가가 나한테만 허락했어. 바로 전매권입니다. 자, 첫 번째 원인, 핵심 자원을 독점하는 것부터 보죠. 원리는 아주 간단합니다. 상상해보세요. 불치병을 고치는 신비한 약초가 있는데 이게 딱 지리산 정상 부근에서만 자라요. 그런데 어떤 제약회사가 그 일대 땅을 싹 다 사버리고 철조망을 쳤다고 해봐요. 그럼 다른 회사들이 아무리 뛰어난 기술이 있어도 원료인 약초를 구할 수가 없으니 약을 만들 수 있겠어요? 불가능하죠. 이렇게 생산에 꼭 필요한 자원을 손에 쥐는 것. 그 자체가 바로 누구도 넘을 수 없는 진입장벽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독점의 원인 중 오늘의 하이라이트이자 가장 중요한 개념인 규모의 경제를 정복할 시간입니다. 살짝 어려워 보일 수 있지만 저만 잘 따라오시면 이 그래프 속에 숨겨진 독점의 비밀을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다들 눈 크게 뜨고 집중해 주세요. 네,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맞아요. 규모의 경제라는 말만 들으면 뭔가 거창하고 복잡하게 느껴지죠? 걱정 마세요. 제가 이 복잡해 보이는 그래프를 세상에서 가장 쉬운 그림으로 바꿔드릴 테니까 한번 지켜보시죠. 자, 이 그래프를 한번 보세요. 어렵게 생각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가로축은 생산량, 즉 얼마나 많이 만드는지를 보여주고요. 세로축은 평균 비용, 그러니까 물건 하나당 원가가 얼마인지를 보여줍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주인공은 바로 저 미끄럼틀처럼 쭉 내려오는 파란색 선, 평균 비용 AC 곡선입니다. 이 미끄럼틀이 왜 독점이라는 무시무시한 놀이기구를 만드는지 그 비밀을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자, 제가 칠판에 딱 한 문장으로 정리해 드릴게요. 규모의 경제란 많이 만들수록 하나당 원가가 싸진다. 이게 답니다. 진짜 간단하죠?
저 평균 비용 곡선이 신나게 미끄럼틀에 타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전력망, 수도관, 통신망을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 설치할 때는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지만 일단 다 깔아놓으면 가입자가 한 명 늘어날 때마다 추가 비용은 거의 안 들잖아요. 즉, 가입자가 많아질수록 한 사람당 드는 비용은 수직으로 뚝뚝 떨어지는 겁니다. 자, 이제 결정적인 순간입니다. 그래프에서 시장 전체의 수요를 보여주는 저 빨간색 DD 곡선을 한번 보세요. 만약 두 회사가 이 수요를 반씩 나눠 가진다고 해봅시다. 그럼 각자 조금만 생산하니까 저 위쪽에 있는 AC1처럼 아주 높은 생산 단가를 감당해야겠죠? 비효율적이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한 회사가 시장 전체 수요인 Q3를 혼자 다 생산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평균 비용 곡선을 따라 쭉 미끄러져 내려와서 아주 낮은 AC3에서 생산할 수 있게 됩니다. 사회 전체적으로 보면 이게 훨씬 이득이죠. 이처럼 규모의 경제가 너무 강력해서 차라리 한 기업이 도맡아 하는 게 가장 효율적인 시장. 이걸 우리는 막을 수 없는 운명처럼 자연 독점이라고 부릅니다. 지금까지는 시장에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독점을 살펴봤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보이는 손, 즉 정부가 직접 나서서 특정 기업에게 이 사업은 네 혼자 해 하고 독점이라는 왕관을 씌워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이 만들어주는 합법적인 독점, 과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정부가 만들어주는 독점의 대표 선수, 바로 특허권과 전매권입니다. 특허권은 이 기술은 일정 기간 동안 너만 써 하고 국가가 도장을 꽝 찍어주는 거예요. 혁신적인 기술을 개발한 기업에게 주는 아주 달콤한 보상이죠. 전매권은 한술 걷듭니다. 이 사업은 아예 너 혼자만 해 하고 독점 운영권을 주는 거죠. 우리가 쓰는 전기나 수도처럼 국가적인 인프라가 필요한 사업들이 보통 여기에 해당됩니다. 하지만 정부가 만들어준 이 합법적인 독점이 항상 사회에 이롭기만 할까요? 교재의 한 구절이 우리의 뒤통수를 때립니다. 보이지 않는 손이 만든 것은 아니다. 이 말은 인위적인 독점이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그림자를 낳을 수 있다는 경고입니다. 특히 사람의 생명과 직결되는 신약 특허권의 경우 그 그림자는 더욱 짙어집니다. 아프리카의 에이즈 치료제 사례를 통해 그 빛과 그림자를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딜레마를 보세요. 왼쪽은 혁신의 빛입니다. 신약 하나 개발하는데 수조 원의 연구개발비가 든다고 해요. 특허권이라는 독점적 보상이 없다면 어떤 기업도 이런 위험한 도전에 나서지 않겠죠? 이게 바로 특허권의 존재 이유입니다. 하지만 오른쪽, 그 빛이 만든 그림자를 보세요. 특허권 때문에 약값은 천정부지로 치솟고 아프리카의 수많은 환자들은 치료제를 눈앞에 두고도 그냥 죽어갑니다. 인류의 진보를 위한 독점인가? 아니면 가난한 자의 생명을 외면하는 장벽인가? 정답이 없는 너무나도 가슴 아픈 질문입니다. 자, 오늘 정말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배운 독점의 비밀을 여러분 머릿속에 완벽하게 각인시키는 정리 시간을 갖고요. 여러분의 지적 호기심을 자극할 화두를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독점이라는 성을 쌓는 4가지 방법을 배웠습니다. 첫째, 핵심 자원이라는 땅 독점하기. 둘째, 규모의 경제라는 기술로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거대한 성 쌓기. 셋째, 특허권이라는 왕의 허가서 받기. 넷째, 전매권이라는 독점 운영권 하사받기. 이 4가지 키워드는 절대 잊지 마세요. 오늘 강의를 마무리하면서 이 질문을 여러분 마음에 남겨두고 싶습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독점을 악당으로 여기지만 만약 독점이 주는 달콤한 보상이 없다면 세상을 구할 혁신도 멈춰버릴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과연 착한 독점, 필요한 독점도 존재할 수 있을까요?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그 독점을 어떻게 현명하게 통제하고 사회 전체를 위해 활용할 수 있을까요? 정답 없는 이 질문에 대한 여러분의 멋진 고민을 기대하면서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